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셋이 앉은 느낌입니다. 셋이 맞아요. 앉은 느낌. 갑자기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유가 좀 이렇게 생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언니 미안해요 라고 이제 일단 하고 자 저희가 미안할 거 오늘은 없어. 지금 열심히 돈 잘 벌고 있어. 돈 버느라고 못 왔답니다. 네. 하면서 떠드느라고 소개 안 했어. 빨리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구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의 최은숙입니다. 일단 그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게 꽤 오래전에 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 집을 렌트를 줄 때, 렌트를 살 때 뭐 쥐가 나오면 어떡하나, 뭐 곰팡이가 꼈으면 어떡하나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네.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무려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량기가 없는데도 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또 하나는 18년 동안 카펫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등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법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 답답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고 제가 아는 케이스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해서 이거 꼭 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주마다 법이 다르고 카운티마다 법이 달라서 이 질문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이 토렌스에 살고 계신 특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22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같은 상황이에요. 조지아인가요? 거기도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오케이. 예. 캘리포니아에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쉽사리 줄 못 사시고 그냥 아파트 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사 가면 되잖아요. 예, 이사를 가면 되는데 이제 처음 가셨을 때 좀 레이스를 잘 받으셔가지고 계속 그 레이스를 받으셨다면 다른 데랑 비교하면 또 비싸니까 이사 못 가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18년 전에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1,000불에 들어가셨다. 18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이 집을 나가서 그냥 옆에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카펫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는 이유가 1,000불이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글쎄 뭐 이분 상황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카펫이나 블라인드든 뭐든지 그 집 안에 유닛 안에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겠죠. 고장 나면 누가 고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카펫이나 블라인드는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 좀 리뉴할 때? 그렇지. 처음 들어갈 때 상태가 뭐 괜찮아서 이사를 하셔서 살았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뭐 블라인드도 깨졌고 뭐 망가졌고 카펫도 뭐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카펫 샴푸 계속 하시다가 해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원아웃이 돼서 이거 못 쓸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파트 측하고 협상을 해서 새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요구를 안 하고 그냥 쓰다 보면 아파트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안 해주죠. 근데 요구를 하면 갈아주나요? 그러라는 꼭 법은 없지만 18년이면 굉장히 리즈너블리 갈아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보통 10년 넘으면 갈아야 되는 거죠, 원래 보통.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0년 이상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 얘기는 캘리포니아는 만약에 1,000불에 자기가 처음에 들어갔어. 그럼 매년 리뉴할 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재 시세대로 주면 안 되고 어떤 뭐 퍼센티지가 있지. 퍼센트를 정해서 그렇게밖에 못 올린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 오래 살게 되는 거다. 왜냐면 18년을 살아도 현재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3,000불에 들어오는데 자기는 1,500불만 낼 수도 있다. 맞습니까? 보통 이제 맨 처음에 리스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한 게 거기에 보면은
리뉴할 때 몇 퍼센트 에스컬레이션 할 것인지를 써요. 뭐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3%에서 5% 미국이 이때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3% 또는 5%가 이렇게 보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의 텀을 리뉴할 수 있는지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은 아마 그게 없어서 계속해서 continuously 이분도 그런 거지. 18년. 리뉴가 되는 그런 계약서인 것 같죠. 그러니까 무조건 3%만 올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3%만 계속 올린다고 하면 1,000불이 2,000불 되는데 24년 굴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2년 살았으면 아직도 2,000불이 안 됐는데 지금 나가면 거의 4,000불이 될 건데. 그렇지. 캘리포니아가 지금 뭐 웬만하면 난 토렌스란 지방을 아까 그 지역을 잘 모르지만 LA에서 가까워요. 그럼 비싼 지역이라는 얘기인가? 토렌스가 아파트나 이 집값이. 근데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봐야죠. 토렌스가 LA에서 되게 가까운데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비쌌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새는 다 비쌀 테니까 그때 뭐 1,000불에 들어가셨으면 뭐 못 나오는 거지 그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안 그러면 점프하지, 다른 데로. 아니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 리뉴를 할 거니까 카펫을 좀 갈아줘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그럼 이제 아파트에서 뭐라고 그래? 그거는 뭐 아파트 매니저랑 뭐 산도라도 하나 사드리고 그렇지. 좋은 릴레이션십을 잘 유지를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아마 매니저의 그거는 그걸 거예요. 재량껏 할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계약서에 없으면. 명시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둘이서 합의하에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되는 나가라고 거지. 할까봐 그러면은 요구하기가 힘든 아니 뭐 거니까? 그런다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지. 그것 가지고 뭐 내가 그거 당장 이거 안 해주면 나 뭐 너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안 해준다. 그런데 나는 여기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정 답답하면 내가 그냥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왜냐면 이분이 임대법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임대법은 건데.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그 state law가 있는 거고 state law에 보면은 tenant landlord law가 또 있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계약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그런 것까지 규정하진 않죠. 그런 디테일까지는 해줘라 마라 이것까지 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도 테넌트 랜드로드 로우가 있어요. 북이 있어요. 북클릿이 있는데 많은 세입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실제로 저지 앞에 가면 저지는 절대로 테넌트 랜드로드 로우 얘기하지 말라 그래 자기 앞에서. 왜? 저지한테는 그 법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로가 그냥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펙티브하지 않고 저지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효력이 없다? 있기는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랭귀지 자체가 우리 법률 용어가 그랬잖아. 구체적이진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브로드한 랭귀지로 돼 있으면 해석에 따라서 이쪽 편이 맞을 수도 있고 저쪽 편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 법을 해석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코트에 가끔 가면은 저지가 어떤 세입자가 테넌트 랜드로드 로우 딱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인상을 딱 쓰면서 스탑하라고 말 못하게 아는 해요. 척하지 마라. 아는 그러는 척하지 거네?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법으로 정해지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리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 컨트랙이 리싱 제일 오피스에서 한 컨트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트랙 하실 때의 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은 18년을 한 아파트에 사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 3년 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100불밖에 안 올랐는데 다른 아파트 비슷한 데는 500불이 올라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여기 깨끗하게 해놓은 대로 옮기려고 그래도 그러면 요즘 시세로 아파트 값을 받을 값을 내라고 하니까 못 가시고 계셔서
사실 좀 겁이 나서 나가라고 할까봐 겁을 요걸- 내실 것까지는 어. 없고 당당하게 물어는 보지. 네,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협상을 하실 수 있으면 뭐 하시면 아니면 말고네 사실. 그럼요. 그냥 나 여기 살래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아니면 말고네.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물어봐서 헐당할 건 없다. 찔러는 봐야 한다. 야, 그래도 내가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냈잖아. 그럼요. 그게 어. 보통이에요. 그거 아주 좋은 테넌트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모든 거가 그렇겠지만 그 와중에 릴레이션십을 좀 좋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 하다못해 뭐 파전이라도 하나씩 갖다 주고 그렇지. 친하게 지내놓으면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네. 아니 내가 LA 가서 놀란 게 아파트 매니저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낸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 그 아파트는 한인들이 특히 많고 그래서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매니저하고 뭐 정말로 밥도 같이 먹고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는 그 집도 봤어. 그 매니저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 매니저 할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르지. 그렇지만 권리에 관계없이 18년이나 한 곳에서 살았으니까 나 바꿔줄 수 있니라고 물어볼 수는 있다. 근데 아파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까 1000불에서 2000불 되는데 몇 년? 24년. 24년이 걸려. 24년 동안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집은 지금 3000불이야. 같은 집이.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24년 사는 사람이 나갔으면 좋을까요? 살았으면 좋을까요? 나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말을 얼버무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받지도 않았던 수도 요금을 2년 전부터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진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타운홈인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물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아마 수도 계량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동으로 수도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아파트비에 수도세가 포함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수도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파트에서 그럼 각 세대별로 얼마씩 부과를 하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계량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량기가 있는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닛별로 따로 미터기를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드니까 그냥 하나로 하되 이제 안 받았던 돈을 받는 걸로 이제 정책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아파트 비 안에 포함된 거지. 물세가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정책을 바꿔서 언젠가 노티스가 갔을 거 아니야, 이 집에. 그렇죠. 당연히 그 절차대로 했을 거고 이제 이분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안 내던 돈을 내니까 억울한데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매니저 입장이니까 보면은 또 돈이 이렇게 오버 차지가 되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데 어떤 집에서 물이 샜어요. 그러면 토일렛에서 물이 쫄쫄쫄쫄 새고 있는데 나를 물세 안 내니까 그냥 계속 나 이런 거 놔뒀단 많이 말이에요. 봤다.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다 합해지면 그게 다 수도세. 원래 수도세는 누진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면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오버 차지가 이만큼 되면 따블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도하고 전기세를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내가 100리터를 썼을 때하고 120리터를 썼을 때하고 20리터 차이인데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거를 물어보시잖아. 근데 그 누진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럼요. 100리터까지 적용되는 레이트는 1리터당 뭐 3전이다. 이러면 120리터를 쓰시면 그 20리터에 대해서는 1리터당 10전이다. 이렇게 떼어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20리터의 차이가 아닌 거거든. 그 전기세는 그거보다 더해. 왜냐면 전기세는 전체 마을의 양으로 따지더라고. 전체 마을. 이거 한번 나중에 우리 재밌게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16년을 안 낸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네. 처음에 계약서에는 물세가 포함됐겠다. 이 사람은 뭐 네. 감사도 없어. 계약대로야. 물세가 포함이 됐다 하고 들어왔겠죠. 그렇지. 그러나 이렇게 큰 거를 바꿀 때는 반드시 노티파이를
줬을 줬을 것이고, 아마도 예, 그렇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계량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단독으로 하는 계량기가 없었던 거고 원래 아파트 전체를 총괄하는 계량기가 있었고 그동안은 아파트비에 포함되어 있던 물세가 아파트에서 어느 날 뭔가 결정을 했겠지. 그리고 다 노티스를 줬고 그 다음부터 입주한 2년 전부터 입주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물세는 n분의 1로 나눠내는 거다. 알고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그 아파트 측에서는 각 유닛별로 아마 플러머를 보내가지고 새는 데 없는지를 다 한번 훑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물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노티파이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우리가 워터빌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anybody who notice water leak 그러면 알려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뭐 노티스 하든 안 하든 다 우리가 체크업하겠다. 그래서 플러머가 유닛별로 다 가서 체크업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토일렛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전기세가 이번 겨울에 갑자기 300불이 나온 거야. 원베드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오. 이걸 히터를 끄고 전기를 끄고 세상. 그리고 이불로만 이렇게 버티시는 거야. 달달달 떨면서 300불을 혼자 사는데 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너무 세구나. 근데 이런 경우에 왜냐면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전체 마을의 레이트가 확 올라가. 이게 유세지가 높아지니까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킬로와트당 가격이 달라지는 상태로 빌이 오고 이분도 아파트에 사시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네. 만약에 전기 계량기가 하나씩 붙어 있다면 유세지가 전체가 높아지면서 킬로와트당 단위 가격이 높아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 그러니까 어머니는 암만 춥게 살아도 역시 300불이 또 나올 거야. 왜냐면 옆집에서 반팔 입고 살면. 그러니까 이 물세를 나눠낼 때 그게 좀 억울할 것 같아. 나는 두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시민 의식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맞아. 그죠? 같이 공동으로 우리 너나 나나 아껴 쓰자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너는 물을 이만큼 쓰고 나는 이만큼 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건전한 시민 의식이 아닌 거지. 지구를 위해서 지구 한편에서 물이 없어서 난린데 물 아껴 쓰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조지아는 좀 다른가? 조지아는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조지아에서는 그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을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나도 내 주위에 없어. 저도 뭐 2, 3년이면 옮겨 가시고 뭐 집 사시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조지아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캘리포니아에 유난히 그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로 집을 사러 오시면 제가 아파트에 거기서 10몇 년을 살았어요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좀 들은 것 같아.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이 많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니 왜 아직 집을 안 사고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면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다운페이 모을 동안 집값이 또 오르고 하는 바람에 못 샀다고.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2년간 모았어. 근데 그래서 또 살려고 올랐어. 갔더니 또 또 올랐어. 두 배가 올랐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신 거지. 조지아로 이사 오세요. 아직도 조지아가 굉장히 그 리빙 익스펜스는 작아. 그지? 그럼요. 집이나. 예, 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NAR에서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이제 2023년에 주목할 도시들을 뽑아가지고 한 10개 도시를 쫙 나열했는데 그게 이제 남부 쪽에 주로 있어요. 1위가 아틀란타야. 오. 1위가 애틀란타, 2위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아, 진짜? 뭐 이렇게 되고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뭐 이런 이제 시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남부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제 그걸 동남부다. 예, 동남부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affordability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집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싸다. 그렇지.
네. 아직도. 조지아로 이사 오세요. 근데 사실 조지아가 굉장히 프렌리해. 아 그런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도 있잖아. 엄청 뭐 많지 않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니 지금 우리 은숙 언니의 재미는 어디를 아니 말하는 우리끼리 걸까요? 왜냐면 내가 왜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안 오냐고 말하면 뭐 30분 만에 바다가 나오고 뭐 공원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조지아는 바다까지 5시간 6시간 가는 건 사실이잖아. 4시간 아닌가? 사바나? 아 거긴 그 하여튼 뭐 가장 가까워야 그래. 그러면 어디 그러면 명소 갈 때 있느냐, 여행 갈 때 있느냐, 놀러 갈 때 있느냐 어디 있어? 스톤 마운튼? 난 있어 할 말. 어디?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산에는 많지. 스테이트 파크하고 내셔널 파크를 다 뒤져봤거든요. 조지아에 스테이트 파크 엄청 많아요. 그럼 산 좋아하는 사람은 오세요. 그걸 캘리포니아 가면 산이 있어요. 몰라. 민둥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잖아. 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 대신 우리는 또 플로리다가 있잖아. 아 멀어. 근데 하여튼 그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사람들이 조지아에 이사 와서 다들 막막하다. 어디 나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 와보시고 결정하세요. 우리는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캘리포니아도 살아봤고 딴 스테이트도 많이 살아봤는데 조지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자기 표정은 절대 아니야 지금. 자기 표정은 조지아가 왜 괜찮냐면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을 때는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리빙 익스펜스가 굉장히 그 자기 인컴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있는 스테이트 카운티나 여기가 어떤 카운티는 사실 지금 20년 30년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테넌트 프렌들리한 그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카운티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카운티도 사실은 되게 많아서 오클랜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있는데 구글 있는데 못 살아요. 거기는 웬만한 잡 있어도 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갖고 있어 집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이 인컴 웨이지 어너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그렇게 부자가 많아? 그렇지. Like for example, 페이스북이나 그 구글이 있는 데는 그 government이 그 시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그 컴퍼니, 코퍼레이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을 많이. They control everything.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가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타면 조지아 보면 조지아는 파래요. 그리고 숲이 보이지. 숲이 집이 보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어, 위에서 그렇지. 보면. 그렇지. 그리고 리빙 익스펜스도 상대적으로 낮지. 그리고 사실 둘루스 같은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웬만한 데보다는 잘 발달했을 걸. 그러니까 되게 편하다고요. 무슨 쇼핑이나 병원이나 everything. All 근데 kinds of 맛집은 doctors.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는 살긴 내 생각에는 한인 분들에게는 되게 편안할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근데 공격하고 그래 내 뜻은 아니에요. 나는 아이, 조지아에서 그렇다, 이거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 바로 부동산 전망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조이스한테 지금 우리가 따끈따끈한 업로드한 그 주제가 가장 어려운 10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40. 텍스 신고 시즌이 돼서 우리가 텍스 신고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나 조회수도 떨어지고 머리 아파 미치겠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미숙언니가 계속 얘기하잖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내 돈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각자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게 코인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고 가만히 뒀는데도 1040에 세금 신고의 란에 써야 되나요가 있어. 그 answer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목이 뭐라고 했어요? 그 question을 잘 읽어보시면 question이 그 tax year에 받았어요? 기프트를 받았어요? 팔았어요? 인컴이 발생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yes, no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그대로 yes, no를 대답하시면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말지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사기만 하고 아무것도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건 없겠죠.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액티비티는 있었죠. 그거지. 샀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퀘스천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사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가 발생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코인을 샀으면 예를 들어서 10,000브로치를 샀으면 그 사이에 세금 신고할 시점에 20,000불이 됐을 수 있잖아. 열심히 됐지만 사실 안 이제 팔았으면.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예스 답만 쓰면 된다는 근데 거지. realize gain이 생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실제 다큐멘을 봐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인 거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들은 기억 손님들의 못해. 생각 가지고는 회계사가 판단할 수 없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제를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면 그냥 액티비티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이죠. 끝. 그것 때문에 보고할 이유는 없지. 이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 저기 조에는 늘 계약서. 우리 조이스가 얘기하면 서류. 말로 소용없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 자체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희 눈에는 손님하고 계약서하고 같이 오면 계약서만 보이고 손님은 안 보이거든. 언니는 서류만 보이고 그 서류가 IRS에 보고되는 거잖아요. 손님은 소용이 없어. 말로 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소용 없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달에 한 거는 안 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했을걸요? 2021년도에 뭐가 기억이 안 있었는데 나. 22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하여튼 진짜 never ever 팔지 않았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퀘스천에는 답을 하시라. 네, 라고 그거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